예, 아유, 너무나 많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을 필리핀에 계시면은 뭐, 물론 필리핀에 계셔도 한국 상황을 또 다 뉴스를 통해서 듣고 하시겠지만은, 굉장히 편치 않은 지금 한국 생활을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관련한 그 중앙선관위의 어떤 그 서버, 어떤 자료 확보,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먼저번에도 좀 했었고, 그런 행위는 정치 행위로서 여러 가지 또 그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그 이어서 연관해가지고 조금 좀 진보된 그런 내용까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계엄령과 관련해서 당의 모든 것을 맞추도록 하겠다. 뭐 이런 그 발언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하야는 안 한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또 오늘인가에 보니까 경찰하고 경호처 병력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말이 맞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대표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한국에서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것이 개인 윤석열에 대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그렇죠. 개인으로 보는 거는 없을 거예요. 예, 국가 대통령.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냐 하면은,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공작 구조. 예,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예,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정치를 기획하고 하는 데가 있겠죠. 정보부예요, 정보부. 정보. 예. 네, 왜냐하면 정보부에서 그 나라에 대한 정보의 정의를 내려서, 어느 나라든지 정보는 딱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정치 정보와 군사 정보.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거를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 정보, 이거는 정보가 아니라 첩보예요, 첩보.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 정보를 1999년도 5월 말에 천용태 국정원장에 의해서 중국 정보부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민주당이 그런 거를 다 눈 감아 준 거죠. 같은 그룹이니까. 같은 정치 그룹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민주당에 설립이 돼요. 네. 그런 내용이 제가 쓴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 네. 이 책이죠. 이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세한 건 책을 보면 되고. 네.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네. 바로 지금의 민주연구원이에요. 음. 그런데 민주연구원을 안고 있는 민주당에서 네.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가깝게는 7월달, 8월달에 김민석이가 네. 가장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10월달부터는 이재명이가 직접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수한 정당인이라고 하면은, 정당인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는데, 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이
국가경영전략연구소라고 해서 2000년에 김대중이 중국 정보부의 지시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내부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에요. 그렇죠. 연구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국정원 안에는 두 개의 연구소가 있어요. 국정원 안에. 네. 그게 바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똑같은 이름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게 하나 존재하고 국가안보전략원. 이 두 개가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하나는 북한 정보부가 통제를 하고 하나는 중국 정보부가 통제하는 그런 연구소라는 것은 이미 정보업계에서는 정보업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보 분야에서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그러니까 태영호도 박근혜 정부 전복 활동을 할 때 8월 달에 2016년 8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에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어요. 들어오는 날. 그건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국정원 안에 국가경영전략, 원래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정보를 다루는 핵심 주무기관이 국정원이에요. 국정원. 네. 그런 국정원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은 대통령한테 선관위 서버를 압수를 해야만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네. 그거를 대통령 참모들이 분석해 보니까 국정원 서버를 압류를 하려면은 국정원? 선관? 아니요, 선관위 죄송합니다. 선관위 서버를 압류하려면은 검사들을 보내서 압류 요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안 해줄 거다. 네, 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압류를 하려면은 비상계엄뿐이 없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보고서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사기친 거지. 국정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그리고 그 국정원의 대통령 보고 내용이 이미 국가경영전략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민주연구원, 국정원 이런 데는 공유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례가 많아요. 박근혜 정부 전복 사건 때도 똑같았었고 그 다음에 가깝게는 세월호 사건도 똑같았어요. 세월호 사건도.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선거 때마다 4.15, 4.20 총선 때마다 우리가 180석 할 거다. 미리 얘기해놓고 180석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은 그런 네 군데의 공유된 정보 또 정치 공작, 정치 기획 이런 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요. 네. 국정원이 대통령을 속였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그게 이제 내란이죠. 그게. 조금 핵심적인 그 구체적인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일단 국정원이 대통령한테 그런 보고를 냈다는 거는 많은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또한 국정원이 선관위의 서버를 보안점검할 수 있는가, 권한이 있는가. 이것도 따지고 보면 권한이 없어요. 선관위는 독립된 선거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네.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를 막 뒤지면 선거 비밀의 원칙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서버를 보안 점검할 수가 없어요. 선관위 서버는 선관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걸 압박을 계속 해가지고 국정원과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 네. 그 다음에 선관위 전산팀 이렇게 해서 보안 점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선관위도 수용을 한 거예요. 자꾸 압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안점검을 며칠 했냐면 2달을 넘게 했어요. 보안점검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니죠. 보안점검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하루면 끝나요. 몇 시간이면 끝나거나. 그러니까 2주 정도 걸릴 경우는 2주만 걸려도 최고 길어봐야 2주예요. 그럴 때는 업데이트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까지 하기 때문에 그게 2주나 걸리는 거예요. 업데이트하고 또 보안점검을 하니까. 그래서 2달이 넘게 걸렸다.
선관위의 서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결되는 망이 있는 거예요. 그 선관위 망이. 네. 그러면 선관위 서버만 뒤지면 전국에 있는 게 다 확인이 됩니까? 하려면 전국에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거.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왜냐면 선관위라는 것이 선관위 본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버가 핵심이. 네, 중앙. 그러면 각국 개표소가 다 있잖아. 선거 개표하는 데가.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를 김대중 대통령 때 최초로 이상철이가 그걸 네트워크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만 이제 저걸 한 거 아니에요. 보안 점검. 그것도 2달 넘게.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에서 발표를 한 게 84개의 점검 툴을 선관위 서버에 인스톨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2개를 자기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거를 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한 거죠.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를 5% 포렌식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했는데 진짜로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처럼 과거에 그 2달 기간 동안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요번에 입수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 2달,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네. 그 2달 동안 5%의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해킹이에요. 왜냐하면은, 포렌식의 정의는, 법적 정의는 법원의 영장 또는 소유주, 서버의 소유주가 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선관위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5%의 포렌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들이 2개의 점검 툴을 지우지를 못했다. 이렇게 국정원이 얘기를 했어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런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선관위 서버를. 그 속인 거지. 국민들을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도 속이고. 근데 진짜로 해킹을 했기 때문에 정치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거예요. 국정원법을. 네. 근데 거기에 문제는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야. 걔네들이 보안 점검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런데 나주에 있는 인터넷진흥원은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기획이 돼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결정이 난 거예요. 그 혁신도시 개발 정책 이걸로. 네. 그래서 문재인이가 야당 대표했을 때 그걸 실천을 옮긴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실시된 게 4.15 총선이에요. 2020년. 네. 네네. 그 다음에 요번에 4.10 총선을 또 한 번 한 거예요. 네. 중간에 또 대선도 있었죠. 대선도 선거 대선. 있었지만, 중간에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이에요. 중간에 있었던 게. 그리고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 발표를 한 다음날 화곡동 구청장 보궐선거를 한 거예요. 네. 거기서 결정적인 게 잡힌 거예요. 거기서. 결정적인 거라면 어떤? 예. 그러니까 경찰청 서버는 광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와 경찰청이 야합을 해가지고 4.15 총선 때는 많은 부정선거에 관련 투표용지들이 촬영이 됐어요. 백춘집, 노란집 해서 막 수백 장이 막 촬영이 됐는데 4.10 총선에는 한 장도 없었어요. 그러게요. 왜 없었냐?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4.15 총선 때 그런 많은 에러가 난 것에 대한 보완을 2달에 걸쳐서 한 거예요. 국정원이 선관위에 그 보안 점검을 한다. 네. 이런 핑계를 대고 보완을 해준 거예요. 보안이 아니라 보완. 그 보완.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걸로 화곡동 보궐선거를 진행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일단 그 에러상의 컴퓨터에서 나오는 에러상의 모든 것은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없앤 거예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선거 감시단이 찍는 이거는 선관위가 권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지 내지는 투표용지에 예, 대한 예. 찍는 거. 투표지는 아니고 투표용지. 투표용지. 예, 투표지는 찍으면은 이거 불법이에요. 법에. 투표지는 이제 기표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공직선거법 뭐 160 몇 조 보면은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투표지는 찍으면 처벌된다는 게.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바로 거기서 광주에 있는 경찰청 서버에서 10만 경찰들이 갖고 있는 단말기 네. 거기다가 위변조된 법조항을 얹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지를 찍은 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4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요거를 투표용지를 촬영한 자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가짜로 위변조해서. 네. 그렇게 해갖고 막 가짜 배추잎 이런 걸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즉시 경찰을 불러. 그럼 경찰이 가서 딱 그 찍은 사람 얼굴에다가 그 위반된 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법조항을 정확히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현직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와서 경찰이 사용하는 단말기를 내갖고 법을 들여야 되는데 이 법 틀려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제시한 그 문맥 밑에 네. 이런 단속을 하게 되면은 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그러니까 단속을 하되 요런 것 해라 이런 뜻이야, 그게. 그 문맥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증거는. 뭐라고요? 하단에? 이런 업무를 네. 집행하게 되면은 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게 또 그게 별도로 있는 거야. 네. 지금 정확한 문맥 기억은 못하지만 내용은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 투표용지를 찍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다시 그냥 지워버리니까. 그걸 들이대가지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4.15 총선하고 4.10 총선 전에 선관위에 그 프로그램을 보안 점검을 한다는 이유를 내가지고 보안을 해준 거예요. 그게 중국 정보부에서 만들어온 프로그램이야, 그게. 4.10, 4.15 뭐 이렇게 했을 때 양정철이가 갖고 거예요, 그게 양정철이가. 네. 공작원 21호 양정철이가. 공작원이라면은 간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제거할 때 북한이 난수방송을 했잖아요. 그럴 때 공작원 27호를 호출을 했었어요, 계속. 그런데 태블릿 조작을 할 때 공작원 21호를 호출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양정철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태블릿을 갖고 있었던 홍석현. 네. 홍석현이가 비밀리에 양정철을 호출하는 난수 방송이 2016년 9월 24일 날 밤 12시에 나오는데 그때 바로 홍석현이가 부탄을 비밀리에 방문을 해요. 북한이 아니라 부탄. 네, 부탄. 부탄에는 북한의 해외 해킹 총본부가 있었어요. 거기를 문재인이가 갔다 온 거예요, 이미. 문재인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문재인은 그러면 접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북한하고. 그럼 그때 미국에서 문재인이가 만났던 북한 요원 3명을 사진까지 걸어서 국제 수배를 내렸죠. 국제 수배를. 그리고 문재인이가 미국 갔을 때도 아무도 안 만나줬잖아요, 문재인이를. 기억나세요? 얼핏 얘기는. 아무도 안 만나줬잖아요. 정부 관계자들이 안 나왔었잖아요. 영접도 안 해주고. 네. 쟤는 간첩. 이걸 미국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보안을 다 해준 거예요. 국정원에서. 그 선관위 서버에 인스톨되어 있는 중국의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서 4.10 총선에는 드러난 게 별로 없는 거야. 부정투표도 하나도 없고 가짜법을 해갖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경찰도 야합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경찰이 미쳤다고 자기 엉터리 법은 막 자기들이 이거 걸렸다면 경찰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막 지금 조사하잖아요. 예, 경찰, 검찰, 그러니까 합수부, 그게 뭐 아주 아싸리판이 됐어요. 이 사건으로 경찰이 내란의 한 축인 거야. 자기들이 내란을 해놓고 가짜 정보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놓고 내란 행위를 먼저 한 겁니다, 경찰이.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내란으로 엮은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런 추상이 아니라 경찰이 단속하려고 딱 보낸 그 단말기를 찍은 거예요, 우리가. 예, 단말기라는 게 이렇게 핸드폰 네, 모양으로 네, 된 그렇죠. 경찰이 가지고 다니는 네. 공적으로 업무를 보는 그렇죠. 그런 단말기를 그 단말기는 경찰청장 명의로 구입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그런 단말기를 전 경찰이 갖고 있는 전국에 거죠. 있는 경찰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 근무할 때 이제 갖고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또 이제 뭐 지시도 받고. 예, 그렇죠. 예. 조회도 하고 그걸로. 예, 예. 뭐 범죄할 때 주민등록 뭐 번호 조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공적인 그런 그 기구에다가 경찰청에서 경찰청 서버를 통해서 일시에. 위변조된 허위 정보를 올려가지고 단속 사기를 한 거예요. 경찰 차원에서. 그거를 선관위가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단속 권한이 없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속 권한을 경찰에 요청을 해서 그렇죠. 경찰이 사라져야 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내란이야, 이게 내란. 쉽게 말하면. 이거를 해놓고 자기들이 지금 대통령을 또 엮어가지고 내란으로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대통령은 지금 공경에 이래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정치 공작을 국정원이 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다 시켜놓고 대통령한테 허위보고를 해가지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정적인 그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행동한 거를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과 국정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 네 군데서 정보 공유를 하면서 대통령을 없애버리는 공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내란 범인이 아니라 이재명, 왜냐하면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예. 그런 정보는 또 4개 기관이 지금 김대중 때부터 존재했거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속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는 있지만 대통령은 그게 업무란 말이야, 업무. 그런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선거를 부정선거로부터 해방시키려면은 선관위 서버를 압수해야 된다고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준 것 뿐이에요. 대통령이 개인 사적인 사적인 이익,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려고 뭐 이래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네. 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다거나 하야를 요구한다거나 탄핵에 압박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내란인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네, 예. 그 중에 한동훈이가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뭐 당대표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한테 위임을 해준 거예요. 선거에 의해서. 국민이 위임해 준 거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뭐 국민으로부터 뭘 위임을 받았어요? 없죠. 그런데 지가 어떻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어요? 바로 이게 그게 내란인가, 그게. 그게 내란일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게. 그럼 한동훈의 속셈과 네. 그리고 더불당 네. 그리고 또 이 좌파당들 또 이재명의 네. 그 속셈은 같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어떤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같다는 증거가 또 나오는 게 정치 공작 측면에서 네. 대한민국은 정치 정보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무슨 뭐 평론가니 뭐 어쩌니 이런 사람도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정보를 주물르고 있는 4개 기관, 국정원, 그다음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민주연구원 4군데서 이런 정보를 주물르는 목적이 뭐냐? 대통령을 흔들어 가지고 네. 대통령의 권한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지금 이런 식으로 허위로 정보를 제공해서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해놓고 동시에 계엄군과 국회의원이 같이 출동을 해가지고 계엄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바로 탄핵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리고 한동훈이는 탄핵은 필요 없다. 하야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막 흔드는 거야.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둘의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요. 예. 바로 대통령을 제거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4.15 총선 때도 우리가 180석 한다. 그 양정철이가 중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중국 정보부에 가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선관위에 깔았잖아요. 양정철이가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이 이사야. 네. 예. 그렇죠. 그걸 깔았어. 그리고 중국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상근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이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예, 선거관리위원회 상근 직원으로 네. 채용을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을. 왜? 그 중국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니까. 아하, 그래요? 그럼 하하. 그거를 제일 먼저 추진한 데가 은평구예요. 은평구. 아하. 은평구 이재호 있는 은평구.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180석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이번에도 뭐 180 될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180도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네. 민주당 쪽에서 한 인사가 이번에도 180석이야. 해놓고 또 180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만 따면 300석 중에서 180석은 걔네가 먹는 거야. 네. 왜냐면 그 중국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정원이 계속 또 업데이트 해주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다수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수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면 돼요. 간단한 거야. 네. 지금 의원 내각제로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짝짝꿍해서 그 뭐 표결하면 끝나는 거니까 국민이 반대하든 안 하든 네. 뭐 그 국회 출입문에다 의자 갖다 쌓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의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네. 그럼 의원 내각제가 되면은 그날부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로. 하하. 왜냐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고 대통령은 허수아비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명목상의 국가원수거든. 명목상의 국가원수. 아,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네들은 영원히 집권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집권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번에 네. 윤석열 대통령을 몸몸으로 막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아, 일단 미운하거나 일단은 막아야 되는 그게 상황이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지 윤석열 개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직이 먼저 번에 정부가 전복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북한 난수 방송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예. 또 하는 거예요. 뭐 연달아서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 참. 이건 왜냐하면 국가 정보를 중국 정보부가 한국으로부터 이양 받아가지고 그거를 국정원 안에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조금 아까 얘기한 4개의 정보 관련 기관, 국정원 안에 2개의 연구기관, 민주연구원.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이태원 사건부터 해서 박근혜 뭐 정권 제거, 4.15, 4.10, 요번에 대통령 탄핵, 그전에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맨날 이런 얘기 하면은 딴 얘기를 해서 시선 분산시키고, 윤석열이가 잘했네 못했네 이걸로 또 시간 끌고. 분명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의 허위보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허위보고 때문에. 네, 그게 내란이에요. 그 자체가 내란인 거야. 하하. 내란. 왜냐면 경찰과 다 연결돼 있었죠.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화곡동 사건에서. 그러니까 밀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온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온몸으로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를 이거를 지금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무슨 권리로?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권리로 대통령한테 하야해라. 하하, 나 참 기가 막히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려야 됐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한동훈이는. 예. 비상계엄 한 거,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44년 동안 5.18을 속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44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공격수단을 갖고 지금 새로운 공격을 또 국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다.
네. 응? 그때 화곡동에서 그 단말기 가지고 경찰이 예. 속여가지고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처벌은 뭘로 무슨 명목으로 처벌을 했나요? 소란죄, 개표방해 소란죄로 처벌한 거죠. 아, 그 화면에 떠 있는 내용들을 처벌한 게 아니고 소란죄로. 예. 개표방해 소란. 예. 아, 그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법대 그거를 들이밀었으면 그 법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써 있잖아요. 네. 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한 것은 소란죄로 처벌한 거예요. 소란죄. 아니 그 명분은 투표 용지를 촬영을 한 것 때문에 처벌을 하려고 단속을 나온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투표용지를 촬영한 거는 그 사건 이전에 선고했었대요. 그 사건 이전에. 근데 그때도 카메라를 가져간 거야. 저기 참관인으로서. 아, 참관인으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표가 중단됐어요. 휴식 시간을 안내 방송에서 휴식한다 이거야. 쉬는 때가 있죠. 그런데 소리가 중계 방송 한 거니까 개표 방송이 중단되고 이제 휴식을 합니다 하니까 왕성하던 소리가 싹 조용해지고 예. 개표기 돌아가는 소리가 싹 꺼졌어. 조용해. 그랬는데도 22분 7분 후에도 이 집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집계가 화곡동 개표 현장의 집계가.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뺏겨가지고 그런 피해를 당했던 여자가 거기서 그거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악을 쓰면서. 예, 이게 말이 되냐? 예. 아니, 개표기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집계가 되냐? 그랬는데 재판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개표도 다 중단되고 집계도 중단됐지만은 기계에서 집계한 거를 그 위에 집계 요원들이 몇 명에서 컴퓨터에 입력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집계한 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예를 들면은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된다면은 나중에 기계 점검하면 되지만 예를 들면은 기계가 개표를 해서 집계해 놓은 거를 사람이 또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틀리면 어떡할 거야? 틀리면은 또 그것도 틀린 걸로 당락이 결정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건 큰 문제죠. 그러니까 10분 사이에 16만 표에서 4만 표가 10분 사이에 결정이 된 거예요. 16만 표가 나와야 되는 그 개표소에서. 왜냐하면 그거는 단일 보궐선거니까. 보궐선거. 업무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짧은 휴식 시간에 4만 표가 올라간 거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뭐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따지니까, 위에서 그 집계를 해서 업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입력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은 뭐하러 그런 걸 다, LG 노트북 그런 거 해가지고, 개표기가 따로 있고, 집계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총집계는 왜 사람이 하냐 이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듬성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국정원이 뭐를 했겠냐. 그리고 그런 듬성되는 그 시스템에서 투표용지를 찍은 것에 대해서 경찰청 서버까지 동원해서 가짜 법령을 내세워가지고 단속을 하냐. 이거죠. 제 말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증거가 그 경찰의 얼굴도 다 찍었고, 단발기도 찍었어요. 다 찍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 틀림없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그 쉬는 시간이라는 것도 MBC에서 보궐선거니까 전 과정을 중계했거든. 그 영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경찰이 굉장히 큰 범죄에 가담을 한 거네요. 내란의 한 축이죠. 내란의 한 축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경찰은 걔네들 요청한 것만 했지만 선관위는 다른 부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은 거 아니에요. 선관위가 아무런 부정을
하지 않았으면 경찰한테 이런 걸 뭐하러 요청하겠어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경찰이 단말기를 변조해가지고 그렇죠. 내용을 변조해가지고 그것도 경찰청 서버에서. 속여서 전 그 경찰들에게 그 개표 현장에 나가 있는 뭐 경찰 또는 뭐 저기 화곡동에 나가 있는 경찰한테 전 경찰이죠. 그 개표할 때는. 보궐선거. 보궐선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보궐선거 이전에. 네. 근데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알려오는 뭐 이렇게 단체라든지 좀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그런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건가? 아니죠. 얘기를 해도 네. 이런 게 밝혀지면 곤란해지니까 이걸 덮는 거예요. 5.18 때도 청청보는 계속 북한군에 대한 증거를 물증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뭐 연구가 이런 사람들은 광주에 북한군 왔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각 사례를 얘기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럴 리가 없을 것 아니, 같은데. 제가 제보를 했잖아요. 몇 군데 단체다. 얘기를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전부 다. 이거 굉장히 큰 사안인데도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그 단체장들이 관심 없어 한다. 예. 라는 거는 이거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거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단체들에 의해서 더 외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체들이 이런 걸 까발리면서 경찰이 내란의 한 축이다. 그런 내란의 한 축이 어떻게 대통령을 내란으로 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몰고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 네. 한동훈 대표의 속내가 의원내각제로 같이요. 가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걸 도와주는 거죠. 이야. 이재명이의 정치 공작을 한동훈이가 도와주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국정원 안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하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하나는 민주당, 하나는 국힘당이에요. 한동훈이, 예. 한동훈이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지금 국힘당 대표로 됐지만 4.10 총선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방치한 거 아니에요. 망하게 국힘당이. 심지어는 우리가 청청무에서 이재명이 아들이 탈영했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이재명이한테 통보를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이한테 통보를 했는데 피해 다녔어요. 한동훈이가. 이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선거에 임했으면 옛날에 이해창이 병력 문제 때문에 되는 것처럼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피해 다녀가지고 결국은 안 돼서 이재명이의 선거구에 있는 원희룡이 찾아간 거예요. 원희룡이도 피했다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걔네들은 결국은 다 한통속인 거죠. 한통속이다. 예, 그래서 대통령만 지금 혼자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너 죽인다 이거야 이런 얘기 하면은 오늘 낮에도 누가 찾아와서 너 죽인다 이런 뒷짐을 하면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험한 경고가 어떤 해외에서도 그렇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경고성 그런 그 메시지도 좀 나온다고 하는 그 유튜브 네.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지금 국내 언론이요. 네. 그 신문 조중동을 비롯해서 네. 종편 그다음에 MBC, SBS, JTBC, KBS 몽땅 대통령 공격이에요. 예, 대통령 공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이 기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정보부가 기획을 한 거예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실시한 국세청의 언론세무사찰. 네. 그걸로 다 대한민국 언론이 적화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의 주식은
다 중국 거예요, 중국 거. 왜냐면 세금을 자본금 이상으로 때려놓고 문 닫게 만들어 놓고 중국 쪽에서 자금을 대서 그 주식을 담보로 경영권을 좀 위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너들한테. 그러니까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으니까. 이야, 참 이거 큰일이네요. 이 언론의 문제가 정말 너무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온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세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동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선동을. 예? 그럼. 지금 그 국회 쪽에 나가 있는 그 개딸들 내지는 이 촛불 세력들 집회하는 거는 그냥 라이브 방송을 라이브로 해줘요. 해주고 중계를 그렇죠. 해줍니다. 맞아요. 예? 그러나 더 많이 모인 광화문 도심에 모여 있는 그 우파 국민들 집회 그 현장은 예 뉴스 요만큼도 안 내보내 줄 정도로 그렇게 편파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그냥 좌파니까 그렇다. 예. 좌파니까. 근데 우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안 들여요. 귀를 안 기울여요. 아니 뭐 정담 대표님이 워낙 저기 알려져 있지 않는 이미 제가 하는 분들한테 통화를 했죠. 옛날부터. 예. 정광훈 목사도 제가 1시간 40분 이상 통화를 했었어요. 잘 알아요. 아, 예전에 한번 통화하셨다 그랬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정광훈 목사님이 광주에 가서 5.18을 떠들다 징역을 갔다 왔어요. 아, 그때 통화하고 나서 네. 광주를 내려갔구나. 네, 그 이후로 큰 저기를 뭔가 해보려고 이제 내려가셔서 바로 징역 갔죠. 고발당해서. 그 이후에 이제 네. 아니 5.18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예. 그냥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일을 벌린 건데 5.18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문제는 정광훈 목사가 그 이후로 카톡에서 저를 지웠었어요. 네네. 전화도 안 받고. 네. 근데 며칠 전에 자동으로 정광훈 목사님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 또 다시. 카톡이 떴어요? 네. 나는 연결한 적이 없고 뭐 모르니까 번호도. 그러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나 이런 걸 보시고 좀 아셨을래나? 그런데 이런 얘기를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사람만 모두 모아놓고 네. 내용 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지금 이 내란의 주축이 국정원과 민주당과 경찰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 좌익들이야 좌익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우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 얘기에 귀를 안 기울여요.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경찰의 단말기 사건 이것도 지금 부정선거를 떠드는 사람들이 수많은 단체가 있어요. 단 한 군데도 듣고도 아는 척은 안 해요. 다 외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 그럼 단말기 사건으로 네. 어느 한 우파 네. 여성분이 네. 지금 경찰의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재판 중에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면은 거꾸로 네. 그 경찰의 그런 불이한 행동에 대한 것을 역고소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건가요?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게 예. 이게 선거 감시 청간단 여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파 단체들 지원이 필요한데 예. 쉽게 말하면 이병규라는 사람도 부정선거 떠들다가 붙잡혀 구속될 위기에 있을 때도 그 여성분이 정보를 줘서 구속을 피했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다 모른 척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글쎄, 한번 그 여성이 이병규 집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간 적이 있었던 걸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여성 혼자서 떠들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최근 법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사가 사안을 들어보니까 심각해. 그리고 이 아줌마는 쉬는 시간에 떠들었다고 항의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장례는 쉬는 시간이었지만 네. 그 위층에서는 입력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처벌을 해달라 이런 압력을 판사한테 한 거죠. 그럼 그 위에서 누가 입력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증명해? 그러니까요. 아니 기계가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걸 왜 사람이 입력을 해? 네. 속이려고 입력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진짜 법도 대한민국
한 국가 헌법기관인 경찰의 공적인 서버를 통해서 가짜 법을 올리는 놈들인데 가짜로 올리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일도 아니지. 그럼 그걸 떠드는 거에 대해서 재판장이 사건이 기가 막히니까 쉬는 시간에 떠들었다는 얘기를 해라. 증명해와라 했더니 증명을 자료를 제출을 했죠. 했는데 영상이 있으니까 네네. 네, 있는데 그럼 무죄도 나오겠네요. 아니 저 선관위에서 조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장례는 휴식 시간이었지만 위층에서는 입력을 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럼 위층에까지 무슨 여파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니에요? 이제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죠. 재판장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다면은 대법원으로 타고 이제 전 국민적인 이제 이 사건으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식이 바로 그 경찰 아니에요. 그래.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을 좀 내란으로 엮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니까 그냥 경찰이 얼마든지 대통령을 내란으로 엮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증거가 나왔으니까 나왔는데도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내란으로 엮는다. 이거는 이제 전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되겠죠, 우파에. 예. 지금 여당 대표나 네. 또 야당 대표나 네. 이 자들이 지금 그 이재명은 굉장히 지금 이 기회가 네. 절호의 기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만든 기회죠. 예, 자기가 그러니까, 만든 예, 기회. 자기가 지금 범죄자로 조사를 받고 네. 또 실제로 네. 그러한 형을 받은 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뒤집으려고 얼마나 지금 아니 그 내각 책임자만 되면은 사례가 있어요 이미. 김대중이가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자기 과거에 자기한테 벌어졌던 재판 모든 거를 무효화시킨 거죠. 다 무효화시켰잖아요. 예. 그 이재명도 지금 자기가 대통령 되면 대통령 권한을 싹 다 무효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죠. 예. 그거를 지금 한동훈이가 도와주는 거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과거에 김무성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무성이. 김무성 역할을. 똑같이 아니 김무성이가 앞장서서 탄핵을 했잖아요 박근혜를. 예. 도장 갖고 도망 다니고 말 안 듣고 예. 깽판 치고 얘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이 아들에 대한 병력 문제, 탄력 문제 이런 거를 제보했는데 도망 다녀. 원희정도 도망 다녀. 그리고 180석을 내줬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지금. 그런 거를 놔두고 대통령만 지금 내란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모든 언론들과 좌익들이. 그 뒤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는 거고. 네네. 네. 지금 상황은 언론과 그 더블당이 또 좌파당들이 한 통속이고 예, 굉장히 거기에 그리고 또 지금 시위에 나오고 있는 세력들 중에서는 중공 세력들이 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 상당히 많은가요?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었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국 예전에 올림픽 그 예. 마라톤 봉송할 때 북경 올림픽 예. 중국 애들이 한국 사람 막 두들겨 패고 경찰 앞에서 그랬잖아요. 문재인이 갔을 때 그랬었죠. 아니 그건 중국에서 그런 거고 예.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요? 한국 경찰들 앞에서 예. 중놈들은 막 한국 사람들 막 집단 폭행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를 못했어요, 한국이. 왜? 식민지니까 국가 정치 정보 주권을 중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영상도 갖고 있고 사진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백자로 뻗어 있고 있는 사진 콕 터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중국인들에 대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는, 예?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참 묻고 싶습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중국의 속국으로 가는 그런 가시적으로 있습니다. 드러나는 거죠. 속국인 게. 이미 속국인데 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내 아이님 말씀 맞다나 지금
환장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제에게 귀를 안 기울이고 있잖아요. 특히 이 군사 유튜버들 보면은 우리가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네. 그죠? 네. 근데 12월 2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주말투 스텔스 구축함에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 척당 3, 4, 12, 12발씩 탑재를 했다. 한 척당? 예. 네 척인데,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그걸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탄두 얘기를 미국에서 발표를 안 했지만, 제가 아는 그 극초음속의 탄두가 바로 GBU 61-13 계열이에요. 딱 13이 아니라 그 화생 계열. 그게 핵탄두예요. 50kW짜리 핵탄두. 50kW면은 뭐하고 비교해 볼 수 있나요? 나가사키 떨어졌던 게 5kW예요. 5kW. 5kton. 5kg. 죄송합니다. 5kg. 네. 그걸로 일본이 항복을 한 거죠. 그렇죠. 그 한 발로 나가사키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 10배가 폭탄 하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48발이 지금 그 스텔스 구축함에 실려가지고 이제 한반도 인근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인을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예, 시진핑을 상대로 개인을 살해하는 거죠. 예, 목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테러단 두목 네. 이런 사람들은 닌자 미사일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 사람만 죽이는 거. 그러니까 무인기에서 미사일을 쏴서 4명이 탄 차에 조수석에 탄 사람을 죽인다. 딱 그 사람만 죽이는 특수한 미사일이 닌자 미사일이에요. 그건 따로 있고. 네, 칼날로 죽이는 거예요. 미사일인데 네. 무인기에서 쏴서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차에 목표로 들어가기 직전에 칼날이 펴져가지고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옆에 사람 안 죽지. 그런 폭탄이 있어요, 미국에. 허허.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스텔스 구축함에다 실어놓고 F-35에도 실어놨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 F-35에 실어놓은 거는 아음속이에요. 아음속. 아음속? 예, 초음속이 아니고 일반 속도야. 음속의 이하로 날아가는 거야. 네. 대신 스텔스기에서 쏘니까 언제 쏘는지를 몰라. 네, 네. 근데 이 주말투 스텔스 구축함에 실린 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야. 이거는 한반도 남쪽에서 쏘면은 네. 시진핑이는 20초면 죽어. 아니, 김정일이는 10초면 죽어. 아니 그렇게 빨라요? 극초음속이 마하 6 이상 돼요. 아무리 극초음속이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거리가 짧잖아요. 북경하고 평양은. 네. 이게 아니 그 남쪽에 거기 인근까지 가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네요. 아니 인근까지 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땅을 파고 들어가는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만 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지금 어디서 자고 있다. 그 주변에 48발을 터뜨리는 거예요. 핵폭탄 50kg짜리를 48개를. 아이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자고 있는데 수십 킬로 근처가 다 연못이 되는 거야. 땅속에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네. 북한이 아무런 동향이 없어요. 김정은이도 아무런, 왜냐면 미국에서 그놈들이 지금 절호의 기회다 하고 뭐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런데 미국에서 그걸 딱 발표한 거야, 2일날. 발표를 했습니까? 네, 2일날 발표하니까 김정은이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 F-35에 탑재된 GBU 61-13 계열의 핵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남한에서 계속 핵 공유를 하자. 왜냐하면 미국이 혼자 쏘니까 언제 쏘는지 모르는 거야. 한미가 같이 공동 공유를 하게 되면은 비밀이 청주해 애들이 알려줄 거 아니에요. 비밀이. 네, 근데 미국이 안 갖고 들어오는 거야, 한반도에 그거를.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야, 김정은이가 지금. 왜? 아무리 뭐 북한에 어쩌고저쩌고도 지 죽으면 끝나는데, 나. 그렇죠. 예. 근데 지만 죽는 게 아니라 지휘부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 지휘부. 그 엄청난 화력인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남한의 계엄령이 선포되고 뭐
병력이 왔다 갔다 해도 끽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하나 못 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북한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를. 그럼 뭘 의미하느냐? 바로 국정원 안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북한이 통제를 하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좀 있으면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선포할 거다. 바보네. 우리가 흘린 거짓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이제 죽네 곧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빨리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운동을 벌려가지고 뭐 경찰들이 내란의 한 축인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못 오게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호실 병력하고 경찰하고 충돌이 있었다. 네네. 뭐 그런 얘기가 올라왔죠. 가운데 국민이 끼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제는 못 들어오게 국민들 교대로 천명씩 가서. 아니 경찰이 어떻게 대통령을 잡으러 가냐고요. 아니 그것도 자기들이 내란을 저질러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이 내란을 저질러 놓고. 대한민국 절체절명에 그동안도 수년 동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빨리 그야말로 책을 봐야 돼요 국민들이. 네. 이거 책 한 권에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2만 원 아까워서 맨날 이 수박들 얘기나 듣고 아니 부정선거를 한다는 단체가 수십 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 경찰 단말기 사건을 다루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 왜냐면은 말은 우파지만 그게 이미 좌익들에 의해서 다 조종되고 있는 수박들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한 얘기 같지만 아니 어느 정보가 더 결정적이겠어요. 경찰의 그 단말기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다루는 거지. 저기 통합병원 그 송광식 그것처럼 결정적이니까 안 다루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지금 뭐 어느덧 또 시간이 좀 제법 가고 흘러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면서 도서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작게 80518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 작게 80518도 뭐 아직도 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알아도 또 주문을 안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저희가 홍보를 SNS상에 단톡상에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거 뭐 홍보 영상 보신 분들이 저희 선구자들 채널 유튜브에서만도 12,000명 조회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뭐 많은 거죠. 예? 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보실 생각을 좀 궁금해할 법도 한데 어떤 분들은 너무 궁금해하다고 하면서 뭐 호남 분들도 여러 분들이 이렇게 주문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좀 같은지 다른지 궁금해서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네. 이 작게 80518 이 책이 네. 이 직접 판매하시는 황사장님도 겪으셨겠지만 5.18 세력의 판도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책에 대해서 공개 토론하자 이런 시위까지 대한문 앞에서 벌어졌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만큼 이 책도 봐야 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청주회 국정원장들 이거 빨리 보고 대통령궁 앞에 가서 대통령실 앞에 가서 1,000명씩 교대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대통령 체포하러 못 오게 막아야 돼요. 물리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그래요. 예. 자, 지금 이것을 구입하시는 방법은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제가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자면 농협 예금주 황진무 계좌번호 360-02-02-140392 360-02-140392에 먼저 권당 2만원 또 이것도 구입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2만원 또 우리 신동국 목사님이 저술한 책도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것도 또 필요하신 분들 그것도 또 주문하시면 그것도 권당 2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입금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010-2507-4861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그리고 받으실 곳 주소, 그 다음에 도서명, 작게 80518도 있고 이 책도 있고 또 다른 책도 있으니까 어느 책인지, 아니면 세 가지 단지 도서명을 적어서 수량, 뭐 이거 한 권이면 한 권, 뭐 10권이면 10권, 또 이거 5권이면 5권 수량을 표기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걸 확인한 다음에 문자로 또 답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답변을 드린 다음에 또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요즘에 하루 이틀 3일이면은 가기 때문에 혹시 발송을 했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도 좀 받지 뭐 5일 뭐 7일 뭐 이렇게 됐는데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확인해서 또 조치를 취해드리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주문들을 해주시고요. 좌파들은 뭐 책이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책을 구입해주는 그런 의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 우파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장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보시기도 하겠지만 너무나도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걸 꼭 소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주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 주문해서 보실 뿐만 아니라 또 홍보 영상, 또 홍보 전단 안내, 이런 부분들이 단톡이나 SNS상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시게 되면은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엄지척도 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퍼다 날라주시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 5.18 관련 또 이런 영상들 후반부에 홍보 영상들이 이제 계속 편집이 돼서 같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될게요. 네네, 하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전가훈 목사님 측에서 과거에 문재인 때 그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 바닥에 막 수천 명이 막 깔고 했잖아요. 길바닥에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빨리 대통령궁 앞에 가서 거기서 경찰이 또는 검찰이 대통령 체포하러 오지 못하도록 인해 장막을 좀 쳐주시기를 전광훈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인력을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님 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인해 장막을 치시면은 전 국민들의 열렬한 지원을 받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지금 뭡니까 또 저놈들이 지난번에 그 탄핵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시도를 한다고 그러죠. 계속 하죠. 그리고 시도하면은 지금 여당에서 이탈표를 저들이 기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안에 무슨 또 공작을 할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이미 한 패인데 뭘.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또 어떤 그 거액의 돈을 주고 매수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이탈표만 생겨버리면 탄핵이 가결이 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죠. 탄핵이 가결됐다 하더라도요. 지금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를 해킹했다. 이거 지금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건 정치 행위예요. 그게. 그 다음에 경찰이 선관위하고 짜고서 단속 사기를 했다. 단말기 가지고 경찰서 서버. 요것만 갖고 있어도 탄핵이 성립이 안 돼요. 요것만 갖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원인인 거 아니에요. 허위 보고를 한 것이. 대통령은 보고에 따라서 대통령의 임무를 법적으로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것도 이걸 안 하면은 대통령이 만약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뿐인데 그렇게 속인 주체가 바로 내란인 거죠. 그래서 이게 탄핵을 지네들이 의결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사실만 가지고 탄핵이
통과가 될 수가 없겠죠. 아니, 예? 대통령을 여권. 아니 그 계엄령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네. 예? 계엄령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 내란죄 뭐 이런 걸로 계속 몰고 가면서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런 현실이 이게 정말 아니,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재명이는 예. 자기 아들 탈영한 게 명백한데도 네. 국방부 장관까지 동원해서 탈영이 아니다. 이렇게 사기를 쳐서 대통령 출마한 거예요. 그게 대통령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예? 예. 그런 놈이 모든 원인은 다 자기가 제공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을 시키고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그래놓고 대통령을 지금 올가면 씌운 거예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속이고, 네. 아,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 네, 대한민국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예, 거기에 계엄에 또 참여했던 그런 군의 그 일부 장성들은 또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언론 플레이에 이용당하고 예? 국회에 불려 나가가지고 뭐 잘못했다는 식으로 또 발언을 하고 아주 우리 국민들을 정말 속이 뒤집어지게 합니다. 예? 저런 군인들을 믿고 어떻게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맡겨왔는지 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기 홍 사장님, 네. 신동국 중위가 수협 빌딩에서 네. 북한군 400명을 몰살시키고 한 직후의 태도, 내가 쐈다 이렇게 한 태도. 네. 그 다음에 그 중위예요, 중위. 중이죠. 707 단장 대령이야. 대령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시켜서 억지로 했다. 불법이다. 뭐 이런 소리를 징징 짜면서 예. 하는 걸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신동국 중위의 태도와 아, 비교를 좀 하는 예. 그 저기를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하셔야죠. 아니 신동국 중위는 아르투시예요. 예, ROTC. 아르투시인데도 내가 쐈다. 딱 나섰을 때 육사 출신들 지휘관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육사 나온 707 단장이 거꾸로 대통령을 지금 욕을 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내가 책임진다. 우리 부하들은 뭐 어쩌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 사람도 총주회의 혐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의심스럽네요. 그럼 네. 아, 정말 군인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란이 아니에요. 군인은. 예. 예, 아니 명령에 따르고 한 거지. 그게 어떻게 자기 목숨 하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목숨이 부지가 됩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인간도. 지금 만약에 이게 군인들이 내란이라고 한다면은 예, 5.18 때 전사한 사람들도 다 내란인 거예요. 동원된 사람도. 그렇죠.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내란으로 군인들을 몰고 가는 경찰 수사. 자기들이 내란의 한 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거를 우리가 여론을 환기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파들이 좀 이런 거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 아래 수많은 수박들이 여론을 또 퍼뜨리고 뭐 다른 말을 하고 시간 끌고 이런 사이에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 뿐이 인해 장막을 칠 사람이 없으니까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불 깔고 앞에 아, 딱 버티면은 못 들어가죠.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켜도 인해 장막을 쳐서 왜냐하면 그 탄핵이 다 불법이야 앞으로는 의결해도 아, 내용이 네. 원인이 민주당이 허위 보고를 하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응? 야, 그래요. 그거 자체를 수사하면 당장 민주당이 불법 집단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유일하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또 굉장히 또 막중한 그런 네. 책임과 또 사명이 좀 네. 있는 분이시네.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난국을 일단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우파 국민들 뭐 이해 관계를 떠나서 결집을 해서 맞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의 또 사사로운 뭐 또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네, 맞아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이걸 극복하자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보호를 하고 네, 네. 해야 돼요. 아, 예. 아, 또 이런 방송을 또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예, 우리 정남 대표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다 근거가 있잖아요, 제 얘기는.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외침과 위기 가운데서 여기까지 극복하고 왔습니다. 또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을 해서 기회로 삼고 극복을 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더 부강해지고 견고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지금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이 G2 국가로까지 부상할 수 있고 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금 처해 있는 가장 위급한 그런 난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런 점을 또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이런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공감하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우리 잠깐 오신 분들, 제일 먼저 우리 문채원 님이 오셔서 인사를 해주셨고, 우리 버찌버찌 님이 또 오시는 분들을 또 많이 맞이해 주셨네요. 우리 연계 소문 님도 오셨었고, 우리 산의 아이님, 우리 또 매번 오셔서 또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동학님 오셨었고, 5.18 당시에 62대대 62대대죠. 우리 문명수 중사님, 통신하사로 있었던 오셔서 또 지난번에 보내드린 책 잘 받았다고 감사의 표시를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민들레 홀씨님, 순구자님 항상 애쓰시네요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고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다 방송 듣지 못하고 나간다라는 글까지 써주셨고, 우리 사내아이님 멸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도 멸공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그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당을 멸해야 된다는 그런 구호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트럼프 측에서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에 넘어간다고 했죠. 윤석열 정권이 끌어내려진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진단을 또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포기하고 철수한 상황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 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원래 우원식이 국회의장 이자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존 캐리님이 또 글을 써주셨네요. 공산주의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은 물 건너 간 겁니다. 라고 또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저들은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80년간 적화통일의 야욕을 위해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또 한동훈은 내보내야 합니다. 일단 부결시키고 시간을 벌어서 부정선거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즙자는 똥별들이, 눈물 짜는 똥별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땅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고, 우리 박영충 부회장님이 오셨네요. 박영충 부회장님, 이제 업무가 끝났을 시간인데, 정담 선생님,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남신당골 탐사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 여의주님, 힘내세요. 남신당골 탐사대 애국멸공 충성,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요. 드론에서 20초, 사내아이님이 아까 그 표적 타겟으로 해서 10초, 20초 만에 그렇게 없앨 수가 있다는 게 그럼 북한 상공에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드론이 아니고 이거 극초음속 미사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드론이 아니에요. 또 다른 거. 그냥 극초음속,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 마 6.6 이상에 가는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말하는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정담 대표님이 굉장히 많은 군사정보, 무기, 현대 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전문가가
TV에 패널로 나가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셔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데 비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이만큼 아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군사정보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5.18 때 보안사나 이런 데서 가짜 정보 막 흘리다가 나한테 다 걸려가지고 다 삭제됐죠. 그런 허위 정보들이, 허위로 증언한 것들이. 네. 심지어는 광주에 헬기가 떠가지고 네. 전남도청을 막 사격을 했는데 야투경을 썼더라. 뭐 보안사 허중사라는 사람이. 야투경이면 야간 투시경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야투경은 1990년대에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에 야투경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걸 딱딱 집어내는 거죠. 우리가 군사 지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남도청에 있는 탄원도 그 뭐야 아덴만에서 그 우리나라 그 배 뺏겼을 때 네. 그 해적들한테 네, 네. 우리나라 해군 체험 그 헬기에서 그 캐리바 50. 캐리바 50이 아니고 독일제 저격 기관총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야. 캐리바 50은 막치기 싸구려고 그걸로 쏜 탄원이 있는 거예요. 그 배에. 그거 비교하면 딱 나오는데 절대로 또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 지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모든 사람들 흘려듣지만 계엄령 하루 전날 미국이 왜 그런 발표했을까? 12월 2일 날 그런 의미를 모르는 거죠. 네. 근데 북한은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한마디에. 아, 그래요? 그런 북한이 그런 연유에서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 입도 뻥끗 안 하는 모양이죠? 예, 지금 아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움직였다가는 지금 뭐 죽는- 북한은 네. 러시아에 또 자기 인민군들을 보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도 많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건 다른 문제예요 또.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방송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네, 정담 그렇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떤 분들 자주 듣다 보면 반복되는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 번 들을 때에 조금씩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연계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해야 되는 사항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들이죠. 여러분들도 이 저녁 시간 또 식사 맛있게 드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우리 애국가 떼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어려운 때 하나님께 기도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꼭 감사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네.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네. 이런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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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